방첩사도 지금 서버 네. 확보를 시도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보사 사령관들이 롯데리아 모임에서 힘들게 모은 HID의 작전 목적이 선관위 서버를 바꾸는 거라 했잖아요. 네. 방첩사도 선관위 서버 확보를 시도했었다는 거예요. 정보사하고 방첩사는 서로 다른 부대잖아요. 다른 곳이죠. 예. 그런데 방첩사하고 정보사가 다 선관위 서버 확보가 목표였다. 네. 두 서로 다른 부대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 될 만큼 선관위 서버가 뭐 개수가 뭐 수천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었던 건 방첩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정보사는 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목적이 아니고 HID는 이날 판교에 다 모이라고 해서 한 20명인가 30명 정도가 판교에서 뭐 네. 속초에서도 7명 정도 HID를 뽑아가지고 네. 전국에서 정예위원들을 뽑아서 판교에다가 대기를 시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정보사 HID가 아니고 방첩사 위원들이었어요. 그러면 저게 왜 판교에다가 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 정보사 HID 부파공작원들은 과연 무슨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었을까?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문상호 정보사령관하고 함께 그 체포가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이들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이유를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 폭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서 지키라고 인원을 보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야, 근데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선관위 폭파를 막기 왜냐하면 위해서. 방첩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 경찰 병력도 지원 요청을 했죠. 거기다가 특전사에까지 복종을 요청을 했는데 굳이 정보사의 HID 요원들까지 선관위 폭파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냈다. 왜 그랬을까?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둘러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가능성은 네. 지금 뭐 암살조 체포자의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계엄의 그 승패는 결국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부정선거의 그 단서를 발견해서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선거를 다시 치르려. 선거를 다시 치르게.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그걸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선관위 서버에 그런 증거가 남아있으리 만무합니다. 아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정은 뭐냐면 방첩사에서 선관위 서버를 가지고 오면 정보사의 HID 부파공작원들이 탈취한다. 탈취해서 아하. 그걸 북한의 소행으로 가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자신들이 그 해킹을 통해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을 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해왔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특수한 공작원들을 보내가지고 방첩사에서 힘들게 확보했던 선관위 서버를 탈취해갔다. 그러면 계엄의 명분이 더 강화돼요. 강화되죠. 야. 그러면 굳이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응? 거기에 증거가 있으리가 만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를 북한이 탈취해갔다라고 하는 걸로 북한의 해킹에 대한 증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죠? 증거를 하나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HID 우선 뭐 인민군 복장을 하고 작전에 투입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뭐 인민군 복장을 사전에 주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해보자면 이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 정보사의 HID 요원들은 그 방첩사에서 선관위 서버를 가져오면 그걸 탈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사 사령부 요원들 10여 명이 들어가서 선관위 서버 위치 등을 찍는 거죠. 그거 들고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 가능성은 뭐 어떻게든 뭐 제가 이제 추정하는 가능성인.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런 걸 이제 좀 이런 거 좀 상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나온 증거들만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힌트를 주기도 해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노상원이 얘기한 선관위 폭파 우려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좀 그렇죠. 얻은 거죠. 예, 여기서 노상원이는 이제 방첩사에서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엄사 병력을 투입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땐 2중 3중으로 뭐 경찰 병력, 특전사 병력까지 가 있는데 저를 누가 그걸 폭파시키고 그럽니까? 그거보다는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서 포렌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북한 공작원들이 들어와서 그걸 탈취해가는 바람에 포렌식을 못했다. 네. 이게 그 자기네가 발각될까봐 두려우니까 이거 와서 탈취해간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로
네. 이제 주구장창 네. 보도를 하면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 문상호가 이제 그 HID 요원들, 그 판교에 대기시켰던 요원들을 모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 한 3박 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5가지 등을 준비해서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아마 계엄 당일날 계엄 선포와 동시에 선관위 서버로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뭔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방첩사가 뭔가 서버를 확보해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거기를 공격해서 탈취하는 뭐 이런 임무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계속 결국 그 HRD 요원들은 판교에 계속 5시까지 남아 있다가 결국 계엄이 이제 해제돼서 돌아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선관위에 투입이 안 됐어요.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작전을 실행하지 못했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1차로 방첩사에서 선관위 서버를 이제 가져가면 2차로 거기에 따라서 무슨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애당초에 예, 계엄이 조기에 해제가 되면서 이제 그 작전이 1단계 작전이 실행이 안 되니까 2단계에 투입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산이 된 게 아닌가. 수사기관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의원들이도 이렇게 현안 질의 같은 걸 할 때 어느 정도 질문하는 포인트들을 네. 하나 또 새롭게 저희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체포조, 이제 암살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체포조는 지금 보면 그 방첩사가 경찰의 100명, 그 다음에 그 군 헌병 인력, 군 수사관 병력 100명을 해서 그쪽에서 각각 100명은 아니지만 한 10명씩 그 해서 그 방첩사 1명, 그 다음에 경찰 1명, 그 다음에 군 수사관 1명 이렇게 3인 1조가 돼가지고 10개 조고 편성이 돼서 국회에 투입이 됐거든요. 네. 체포조는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암살조, 글쎄 지금 암살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땐 너무 그 암살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HID가 자꾸 선관위 서버를 지금 확보하려고 들어간다라고 그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너무 생뚱맞아서 선관위 서버는 예. 근데 어차피 방첩사가 지금 확보하려고 했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보사가 거기 왜 네. 선관위 서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했을 때 정보사와 방첩사는 역할이 달랐지 않냐. 그렇죠. 결국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면 방첩사가 탈취한 선관위 서버를 정보사가 탈취해버려서 네. 마치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려는 계획이 아니었던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